안녕하세요. 아는 세무사 현주입니다. 오늘은 1일 1일 양도를 하고 계신 세무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진규 세무사입니다. 저는 양도, 상속, 증여와 같은 재산제세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주식의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얼마 전에 정부가 개미 투자자들이 주식을 팔 때도 세금을 매긴다는 발표를 해서 들썩들썩했는데 맞나요? 네, 올해 2020년 6월에 지금 기획재정부가 발표안을 내놨는데요. 현행법상 소액주주가 상장 주식을 매매할 때는 과세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근데 정부 안에 따르면 2023년부터 소액주주, 대주주 상관없이 과세를 하겠다는 발표안을 내놨습니다. 현재는 주식에 어떤 세금이 붙나요? 지금 주식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그리고 증권거래세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에는 지금 대주주에 한해서 부과되고 있고 증권거래세의 경우에는 대주주, 소액주주 상관없이 거래에 대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증권거래세는 약간 수수료 같은 성격이네요. 네, 맞습니다. 대주주랑 소액주주는 어떤 기준으로 나누나요? 그 대주주의 기준은 2020년 4월부터 주식의 보유가액이 10억 이상이거나 지분율이 1% 이상인 자를 의미하는데 내년 4월부터는 가액이 바뀝니다. 10억에서 3억을 기준으로 바뀌는데 그 대주주가 아닌 자를 소액주주라고 합니다. 소액주주랑 개미 투자자는 같은 말인가요? 아닙니다. 소액주주 중에서도 개인 투자자들을 그 개미 투자자라고 합니다. 김진규 세무사님은 혹시 주식 하시나요? 네, 저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하고 계신지 물어봐도 되나요? 네, 저는 지금 4천만 원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4천만 원이면은 네. 어떤 사람한테는 1년 월급일 수도 있는데 네. 김진규 세무사님의 경우도 소액주주에 들어가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기준이 지금 10억을 기준으로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10억이 아닌 4천만 원만 보유하고 있으므로 저는 개미 주제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미 투자자의 기준이 어떻게 보면 일반 주식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보면은 조금 높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죠.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어떤 식으로 계산하는 건가요? 그 양도소득세 계산 기준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필요용비를 차감하면 양도 차익이 나옵니다. 그 양도 차익에서 주식의 경우에는 그 기본 공제를 차감한 금액이 가세표준이 됩니다. 그 가세표준 기준 금액에서 세율을 곱하면 양도세가 산출이 됩니다. 양도가액, 그러니까 파는 금액에서 취득가액, 내가 사온 금액을 빼고 뭐 주식 같은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같은 비용을 필요경비로 빼면 양도 차익이라는 게 나와요. 네. 이게 제가 벌었다는 양도 차익은 제가 번 돈인데 여기서 이제 기본 공제를 뭐 한 250만 원 정도 해주고 원래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한 금액에서 세율을 곱했잖아요. 네. 뭐가 달라지는 건가요? 이번에 달라지는 금액이 기본 공제에서 달라집니다. 지금 250만 원 하는 금액을 2천만 원까지 공제를 해주겠다고 발표안을 내놨습니다. 그 말은 제가 벌어들인 순수익이 2천만 원이 안 되면은 세금을 안 내도 된다는 말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 2천만 원의 기준은 1년 기준으로 매기는 건가요? 네, 1년 기준으로 2천만 원을 매기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작년에는 손해가 났고 올해는 이익이 나면은 이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야 되는 거네요? 손실회 같은 경우에는 3년 동안 2월 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막 와닿진 않는데 숫자를 넣어서 한번 예시를 들어주세요. 숫자를 예를 들면은 1억을 기준으로 일단은 주식을 사고 그 가액이 1억 4천이 돼서 1억 4천에 매각했다고 하면은 4천만 원에 대해서 이익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 4천만 원을 기준해서 그 2천만 원을 또 공제를 해줍니다. 그러면 4천에서 2천을 차감하면 2천만 원에서 거기다가 세율을 곱하는데 그 기준 금액이 3억이면은 20% 세율을 곱하고 그 3억을 초과하면 25%를 곱하니까 2천만 원의 경우에는 20%를 곱하면 400만 원이 됩니다. 순이익이 4천이 나올 때 네. 거기서 2천을 기본으로 공제를 해주고 남은 2천만 원에 세율을 곱한 게 양도소득세라는 말씀이신 거고 네. 세율의 경우 제가 이해한 바에 따르면 3억까지는 20%고
3억을 넘으면은 25%인데 지금 2천만 원은 3억이 안 되니까 20%를 적용한다. 이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어렵네요. 너무 어렵네요. 그런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양도소득세를 구하면은 세금이 한 400만 원 나오네요. 예, 약 400만 원 정도 나오고 거기다가 증권거래세를 더하면 한 420 정도 나옵니다. 원래는 0원 아니었나요? 원래는 양도소득세가 없으면 0원이었는데 거기 또 증권거래세가 0.25% 곱해져서 계산을 했습니다. 원래는. 근데 그 증권거래세를 2021년이랑 2020년부터 그 금액을 점차 낮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증권거래세를 낮추는 것보다 양도세가 는 게 더 많지 않나요? 한 300만 원 가까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2천만 원을 제가 만약에 벌었다고 치면은 원래는 0원을 내던 세금을 네. 한 300 얼마? 네, 300만 원 380 후반대를 네. 내야 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러니까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정부의 방침은 원래 소득 있는 곳에 과세를 한다는 거니까 점차 이런 과세를 늘려가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혹시 뭐 약간의 혜택 이런 건 없나요? 2천만 원 공제 말고? 지금 3년간 그 2월에서 공제를 해주겠다는 건데 만약에 2023년에 손실이 나고 2026년에 이익이 났다면은 2023년에 손실이 난 거를 2026년에 공제를 해주겠다는 겁니다.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미국이랑 그 영국 같은 경우에는 그 손실 공제 3년을 무제한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99년에 손실 난 거를 2020년도에 공제 받을 수 있도록. 다른 나라는 무제한 공제를 해서 총으로 보는데 우리나라는 기본 1년, 많아봤자 3년을 기준으로 보니까 약간 불만이 생기시는 것 같아요. 그게 기간과세의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건 없나요? 다른 거는 취득가액의 문제인데요. 취득가액을 도대체 얼마로 잡냐 이게 핵심이었는데 그 정부에서 발표안에 따르면은 의제 취득 시기를 적용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당초 취득가액과 2022년 기준으로 한 가액 중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잡겠다 이런 말인데요. 그렇게 잡으면 좋은 게 원래 양도세를 낼 때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빼니까 취득가액,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샀던 금액이 높아지면은 수익이 적게 잡히니까 낼 세금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것도 논란인가요? 이거는 논란될 게 없는 게 이 방안을 내놓으면서 이게 다 사람들이 다 팔면 어쩌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서 정부에서는 굳이 팔 필요 없다. 2022년 취득가액을 잡아주니까 굳이 팔 필요 없이 너 계속 가지고 있어라.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지금 확정이 된 건가요? 아직 확정은 안 됐고. 그러니까 7월에 세법 개정안에서 논의가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전에도 주식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의 세법 개정을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사실 무산된 경우가 많지 않나요? 예, 예전에 박근혜 정부 때에서 계속 해왔던 그런 발표안이라. 그러니까 이번에도 약간 논란이 많이 되고 있기도 하고 많은 분들의 반발도 있기도 해서 아직까지 이런 식으로 과세 방향을 정하긴 했지만 정확하게 확정된 건 아니다. 예, 맞습니다. 아직 그런 확정된 것 건 같아요. 어떻게 될지는 정말 국회에서 통과라고 할 때까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개미 투자자로서 뭐 하실 말씀이나 이런 거 있으신가요? 건강하게 투자하자.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